사건과 뉴스를 토대로 급등주 수사해보겠습니다. 급등수사본부 진행의 정은서입니다. 복잡한 시작에도 단서는 남기 마련입니다. 시작에 남겨진 급등의 단서들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추적해보시죠. 이란 전쟁으로 한때 5,000포인트도 위협받았던 우리 코스피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좀 비상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시각도 고공행진 중인데요. 정말 우리 코스피 8,000포인트 이제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걸까요? 글로벌삭스는 코스피 목표치를 8,000포인트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 근거로는 올해 기업들의 이익이 220%나 급증하면서 체력이 몰라보게 좋아졌다 이런 평가였는데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노무라증권 역시 HBM과 방산을 필두로 우리 증시 8,000포인트 전망했고요. 또 JP모건 역시도 8,500선까지도 전망을 내놨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또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 신고가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는데요. 보니까요.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운 종목들 이달 들어서 39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전달 대비해서는 1.5배를 넘어선 수치래요. 전달에는 신고가 기준이 25개였다고 합니다. 4월에 아직 일주일 넘게 남았는데 이렇게 좀 지수가 이런 힘을 보여준다는 거 어쩌면 시장의 에너지가 응축돼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시장은요. 어디서 주춤할까 보다는 얼마나 더 뻗어갈까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전략들 더 꼼꼼하게 세워봐야겠죠. 오늘 급등수사본부와 함께 면밀한 전략들 챙겨보시죠. 시장 마감 상황 보러 갈게요. 오늘 코스피 기분 좋게 빨간불로 꽉 채웠습니다. 상승 출발해서요. 고점 6,388포인트까지 키웠습니다. 2.72% 상승했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한번 볼게요. 오늘 코스닥 장 초반에는 빨간불로 시작했지만 파란불로 전환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특하죠? 힘을 내서 빨간불로 마감을 했네요. 0.36% 강보합 마감을 한 코스닥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지수도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의미한 주체가 들어왔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 우위 확인되고요. 개인은 차익 실현 나선 코스피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반대되는 흐름이네요. 오늘 개인 홀로 사들였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도 우위로 시작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 어떤 종목에 주목했을까요? 순매수 사기 종목 보러 갈게요. 역시나 반도체죠. 오늘 시장의 주인공 단연 반도체와 2차 전지였을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톱 가장 먼저 보이고요. 특히나 외국인들 최근에 삼성전자 매도 우위였는데 오늘은 투톱을 나란히 담아낸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제 휴전 종료 시점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또 맞물리는 시점이 다가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관점도 오늘 전략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원전주 대우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 확인되고요. 삼성전기 오늘 고점 높였습니다. 랭킹돼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또 2차 전지 오늘 주인공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까지 랭크돼 있는데요. 지금 벤츠향으로도 두 기업 모두 공급 이슈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고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깊어지실 텐데 오늘 2차 전지 우리 급등수사본부에서 집중 분석해 볼 테니까요. 잠시 후에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어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바로 열어볼게요. 역시나 삼성전자 담아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또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이렇게 투톱에서는 삼성전자, 소부장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담아냈고요. HD 현대중공업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확인됩니다. 관련해서 조선주,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까지 랭킹돼 있고요. 2차 전지 역시나 담아가죠. 특히나 기관들은 더 폭넓게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LG엔솔과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에 이어서 LNF까지 확인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세 확인하러 갈게요.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로 가장 상승률이 높네요. 지금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상승 전망이 나오는 기업이고요. 삼성 SDI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까지 2차 전지 종목들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한중 NCS 그리고 선익시스템 확인되고요.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도 바로 열어볼게요. 오늘 거래량 삼성전자와 GS건설로 가장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애경케미칼과 삼성중공업, 성신양회까지도 오늘 체킹되고요. 이어서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오리엔탈전공과 필에너지, 강원에너지, 위메이드맥스까지 거래량 실린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저희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자세하게 다뤄볼 거니까요. 급등수사본부와 함께 힘차게 전략들 세워보시죠. 출발합니다.
네, 시작에 남겨진 단서들 추적해보는 시간이죠. 급등주 프로파일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권혜영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쟁 이슈를 딛고 오늘 코스피도 신고가 경신했고요. 코스닥도 힘을 내서 양전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실마리부터 풀어봐야 할 텐데요. 시장의 프로파일링 단서 띄워주시죠. 반도체 다음은 2차 전지네요. 앞서서 수급에서도 봤지만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단연 좀 주인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야 우리 좋은 거 다 알고 있었고 네. 2차 전지가 이제 좀 라이징 스타처럼 반도체의 뒤를 이을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데 네. 그만큼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집중 분석해 주실 거잖아요. 네. 우리 2차 전지도 기대감 반도체만큼 가져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핫하게 우리 시장을 이제 달구면서 네, 코스피가 계속 질주를 했죠. 그때 어떤 시장의 특성이 있었습니까? 대장주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달리고 삼성전자가 조금씩 오를 때마다 소부장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했잖아요. 그와 똑같은 양상이 2차 전지에서도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차 전지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나요? 모두 다 아시고 계시죠? 네, 삼성 SDI 엄청난 급등을 했습니다. 그 대형주가. 네, 그래서 SDI가 이제 벤츠를 뚫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벤츠 그 기업이 얼마나 큰 기업인지 아시죠? 네, 그런데 SDI가 벤츠만 확보한 게 아니라 SDI가 이제 벤츠, BMW, 아우디, 그러니까 독일의 3대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를 모두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왜 그럴까요? SDI가 가지고 있는 그 고체 전지, 네, 그 기술로 이제 진행을 가능하니까 이제 해외 기업들이 이제 전기차 기업들이 SDI에 줄을 서고 있다. 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뉴스는 어느 시장에 열리는 거죠? 네, 유럽의 큰 시장. 네,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열린다. 네, 물론 지금도 이제 수주가 간혹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미국, 이란 이 전쟁 속에서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그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경계, 네, 유럽이 그냥 에너지가 지금 부족한 그런 형국에 있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의 정책이 이제 그 에너지, 석유를 많이 쓰는 그런 기존에 있는 내연차에서 전기차 쪽으로 빨리 전환을 하자. 근데 그거를 되게 지금 서두르고 있어요. 지금 미국과는 다르죠. 미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전통 에너지를 되게 중시하는 네, 그런 지도자고 유럽은 그렇지가 않죠. 유럽은 환경도 중시 여기고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빨리 전기차 쪽으로 이제 돌리기 위해서 각국이 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 SDI뿐만 아니라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메르세데스 벤츠의 2028년부터 7년간 2조 600억 원 규모의 전기차용 리튬 인산 철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 우리 기업들한테 활짝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투자에 방향을 맞춰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유럽에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거점을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소부장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투자에 중심을 맞춰서 여러분 포트에도 좀 넣어놓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종목 공부도 하면서 투자하시면은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벤츠 쪽으로 또 공급 계약 이슈 있었던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우리는 유럽 현재 거점을 갖추고 있는 쪽으로 투자 포인트 맞춰보자 이렇게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오늘 시장을 주도한 주도 섹터 프로파일링 단서도 바로 열어볼게요.
2차 전지 매력적인 소재 기업 선별은입니다. 맞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전지 쪽이 다 좋다 보니까 선별 기준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삼성 SDI는 3개월간 주가가 뭐 90% 상승한 반면에 LG엔솔은 18%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덜 오른 좀 LG엔솔 쪽을 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 오늘 또 파트너사들로 훈풍이 또 불어드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이걸 이용해 보는 게 맞을지 어떤 기준 세워주실까요? 네, 이제 삼성 SDI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건 아무래도 네, 고체 전지 쪽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르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보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삼성 SDI 벤더 여길 먼저 보셔야 되고요.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소부장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2차 전지 소재 기업 중에 어디다가 주목을 줘야 되냐? 당연히 유럽 쪽에 현지 거점, 공장이나 뭔가 이제 거점소 이걸 두고 있는 그런 기업에 여러분들이 중심을 두셔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요, 제가 정리를 자세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양극재,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 BM이 헝가리에 이제 거점을 가지고 있고, 네, 양극재 기업 중 유럽 내 최대 규모 회사니까요. 뭐 에코프로 BM은 뭐 여러분들 뭐 한 번씩 다 알고 있는 기업이고 워낙에 시총도 커서 네, 아직 상승할 구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크게 올랐던 기업이 있죠. 그건 뭐죠? 네, 솔루스 첨단 소재죠. 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제가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띄워주세요. 네. 자, 이게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네.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가 여기서 이제 스물스물 오르다가 이렇게 급등을 해서 상한가 근처까지 가서 네, 장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슈로 올라갔을까요? 자, 여러분 주식 보실 때 이 기업이 왜 올라갔는지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그걸 이렇게 공부해 두셔야 다음 투자에도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솔루스 첨단 소재는 그 동박을 만드는 회사죠. 그런데 헝가리에 유럽 최대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루스 첨단 소재는 그 중국의 CATL 최고 2차 전지 기업 중에 가장 큰 회사죠. 여기를 그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가 유럽에 있는 거점을 이렇게 확보하고 네, 거기서 생산이 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경쟁 우위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폭등한 이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과거의 차트를 보시면은 네, 여기 이 정고점이 23,500원까지 올라간 사례가 있네요. 네, 근데 이번에도 역시 이 삼성 SDI가 떨어지지 않고 위에서 횡보만 해줘도 네, 소부장들이 반도체 소부장이 오른 것처럼 스물스물 계속 올라가서 아마도 1차 목표가 한 18,000원 이상 주실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차트 말고, 네. 그 다음 이제 분리막은 이제 유럽의 거점이 있는 그 기업이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영업이익이 안 좋고 되게 힘들었는데 요번에 요 기점을 쫓아서 한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영업 실적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짧은 수익으로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 네, 도전제가 있는데요. 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네. 그 다음 네, 나노신소재, 네, 나노신소재. 그 다음 네, 제가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양극박의 네, 롯데에너지 머터리얼즈. 네, 그리고 다음 여러분이 잘 아는 회사죠. 네, 어디예요? 전해 엔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 기업을 잘 봤는데 특히 이제 엔캠은 ESS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전해액입니다. 그래서 엔캠이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재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말도 많았는데 이번에 다시 상승하는 그런 이제 첫 번째 그 양봉이 나왔다.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재 기업을 마스터했고요. 그다음 네, 장비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소재단에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연장선상으로 좀 소재단 기업들 중에서도 유럽 현지 생산에 거점을 갖춘 쪽 집중해 보자 이렇게 쭉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힌트 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저희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2차 전지에서 장비 기업의 탑픽은 누구입니다. 장비 쪽도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사실 좀 어려웠거든요. 뭐 네. 전극 공정부터 조립에 활성화 공정까지 분야도 좀 다양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2차 전지 장비단에서 주목해 볼 만한 탑픽은 어디일까요? 네. 이제 장비 기업도 이제 장비 기업은 유럽 현지에 뭐 공장이 있다기보다는요. 현재 법인 또는 기술 서비스 센터 이런 거를 두고 이제 한국이나 이런 공장에서 이제 장비를 이제 반입을 해서 그쪽을 발주를 해서 거기서 서비스 센터에서 이제 판매하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장비주 중에 폭등한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목을 또 차트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은 차트 보시면은요, 차트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 갔는데 왜 상한가 갔을까요? 이 CIS죠. 2차 전지 장비 중에 유독 상한가를 간 이유는 이게 이제 유럽 내 다수의 배터리 제조 프로젝트에 장비를 실제로 공급하면서 현재 대응 조직을 강화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 장비를 공급을 많이 유럽 내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이 핵심 단어에 이제 투자자가 집중하면서 CIS가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그러면 CIS가 내일쯤 갭상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갭상승 따라서 다른 이 2차 전지 유럽에 거점을 둔 장비 기업도 따라 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다른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리스트 화면 띄워주세요. 오늘 굉장히 제가 많이 가져와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시라고 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화면을 캡처하시면 되겠습니다. PNT 헝가리의 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준, 그 다음에 엠플러스 이렇게 기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업들을 지금 차트상 위치에 보면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고요. 아직도 상승할 부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재 장비 중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2차 전지 탑픽은요. 일단 엔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탑픽 종목으로 엔캠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유럽이라는 키워드는 유지하되 우리가 또 공장보다는 법인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우리가 장비 기업에서는 좀 유력하게 추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도와주셨네요. 자, 그러면요 권혜영위원의 수익사건 파일 점검 받고 가겠습니다. 저희 먼저 만나볼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이 종목 이틀 연속 상한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중국의 태양광 기술이 이제 미국 쪽으로 수출 제재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 또 4세대 테슬라에서 조금 수혜 기대감도 부각이 되고 있던데 이 상승세를 지금 추가적으로 열어보고 계속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밀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우리 앵커님이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성 엔지니어링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고점은 뛰어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더블상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테슬라향 이제 그 태양광 그 어떤 그 셀을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개발 완료를 해가지고 이제 납품할 거다 이런 레포트가 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생산해서 납품하는 연도가 2028년도예요. 그래서 지금 그 기대감을 여기다가 다 넣어서 이 주가를 설명하기에는요 아직 좀 뭐랄까 좀 이른 감이 있죠. 그럼 이제 뭘로 올랐냐? 주성 엔지니어링의 원자층 그 증착 그 기술 이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그다음에 또 여러분 들으셨죠? 테슬라가 뭐 한대요? 테라팩 반도체 공장 짓는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 있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 CEO랑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세 공정하려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의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대표도 곧 일론 머스크하고 만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실제 어떤 영업이익에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4배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추산 컨센서스가 1,200억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총이 뭐 5조 조금 넘으니까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럼 이제 여기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막 장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내일 갭상승 나왔을 때는 이제 팔자,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 소개해 주실 때 맞아요. 기억나요. 아, 이걸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해주셨던 것 같은데, 주성 엔지니어링 점검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 종목 더 보고 갈게요. 알지노믹스입니다. 사실 조금 보유자분들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관점으로 우리 알지노믹스 대응해 봐야 하는 건가요? 그 알지노믹스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학회에서 알지노믹스가 학회 내용 발표하기 전에 기대감으로 오를 때 일부 차익 실현을 해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차익 실현, 그 기대감이라는 게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프리장에서 한 15%, 이게 16%. 네. 그죠? 본장 시작하기 전에 오전 프리장에서 좀 급등했다가 쭉 밀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러면 알지노믹스가 발표한 학회의 내용이 좀 별로였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기대감, 그러니까 기술 이전까지의 그 시간차가 어느 정도 될지 그게 가늠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지노믹스는 지금 좀 이렇게 밀려서 좀 속상할 수 있겠지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제약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임상 결과 중간 발표한 내용을 짤막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요,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그 치료제가 있어요. 네, 그 치료제에다가 알지노믹스의 그 RNA 치료제를 덧붙인 거예요. 덧붙여서 기존에 쓰던 치료제 대비 알지노믹스의 RNA 치료제를 덧붙여서 얼마만큼 치료 효과가 더 증진되느냐, 요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효과가 있었어요. 효과가 있었고 그 환자 중에 완전 관해, 그러니까 병변이 완전히 사라지는 정도가 한 23%인가 한 30%인가 그 정도 나왔거든요. 그거는 RNA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요번에 임상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도 이 RNA 치료제를 다 넣어서 치료할 수가 있어요. 이런 회사를 뭐라 그러죠, 우리가? 플랫폼 바이오 회사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 알테오젠이 다 이렇게 모든 질병에다가 이제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이렇게 바꿔가는 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어서, 네, 아주 고가의 그 제약주가 됐잖아요. 지금 알지노믹스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기술 이전 반드시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리신 분은 여기다 지금 비중 추가하지는 마시고요. 좀 이렇게 한참 좀 내려왔을 때, 네, 여기서 비중 추가해서 좀 끌고 가신다면, 제 생각에는 한 2개월 안에 그 정도면은 기술 이전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괴롭더라도 조금 견뎌보세요. 네. 네, 알지노믹스, 이렇게 플랫폼 바이오 회사인 알지노믹스에 대해서 2달 내에 우리 또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점검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권혜영 연의 내일장 관심주 만나봐야겠죠. 오늘 M+ 가져와 주셨네요, 위원님. 네, M+. 네, M+가요, 여러분, 아까 저 리스트에 있었죠. 그 유럽의 거점을 가지고 있는 2차전지 장비 회사인데, 요 CEO가 삼성 SDI 출신입니다. 네, 그러면 네, 어떻게 될지,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삼성 SDI에서 많은 이제 그 임원으로 계시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M+를 차려가지고 이제 회사가 굉장히 튼실하고, 여러분 그 2차전지 재무 보면은 정말 재무가 안 좋거든요. 근데 이 M+는요 계속 흑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2026년 영업이익이 거의 한 추산 영업이익,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한 230억 그 정도 되는데 시총이 지금 2천억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많이 올랐다 할지라도 지금 굉장히 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
실적이 잘 나올 뿐만 아니라 지난번 어떤 기사가 있었는데 그 고체 전지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 개발 완료해서 이제 생산까지 있다. 네, 이런 기사가 떴거든요. 그리고 2분기에 대규모 발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몇 월이에요? 지금 4월이잖아요. 그럼 지금 2분기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상 발주 공시가 나올 시기 그 타이밍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매수하실 때 이게 정고점입니다. 정고점에서는 약간 밀려요. 그러니까 시초가에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밀리면은 밑으로 쭉쭉쭉쭉 계속 더 사셔서 제 생각에는 한 17,500원 요 선 이하로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사셔서 좀 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여기서부터 50% 시총 3천억 이상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런 펀더멘털을 가진 그런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챙겨주실까요? 네, 그래서 목표가 3만 원이고요. 손절가 1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방으로의 룸이 남아있는 M 플러스 가격 전략 목표가 3만 원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MTNW 권혜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차트를 통해 급등주 시그널 찾아보는 급등주 CSI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임광빈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하신 말 기억나거든요. 하락장에서는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하락이 지속이 되지만 이게 시장에서도 체력을 가지고 있는 중심에 있는 종목들은 상승할 때 2, 3일이면은 바로 네. 오늘 좀 저 유독 체감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시청자님들께 하락장 때 시장의 상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이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거나 떨어지는 일은 언제나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깊이와 기간이 어떤 시기와 어떤 타이밍에 찾아오느냐에 따라서 고점, 최고점을 찍은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주가가 더 높게 오르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후자의 입장이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은 실적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이제 전쟁하는 내용과 고유가에 대한 상황, 고유가와 고환율에 대한 상황이 주시장을 이제 억누르기 위해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냐면 금리를 높여야 되거나 또는 기업들 실적이 꺾이면서 창고에 재고가 막 쌓여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창고에 재고가 없습니다.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인데 지수가 외적 변수에 의해서 눌리게 되면 당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시장은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번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3월 말 4월 초쯤에는 환율이 1,500원대를 오르게 되고 또 국제유가도 100불을 넘어갔지만 코스피의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코스닥도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두 가지를 바라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자, 지금은요. 1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1분기 실적이 좋은 섹터를 보셔야 됩니다. 이 섹터는 첫 번째는 반도체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함께 사업하는 기업들을 바라보십시오. 차트상으로는 최고점이 돌파된
신고가 패턴의 기업들입니다. 자, 두 번째, 전선 전력 기업들이 실적이 또 아주 좋습니다. 이 기업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6월 달은 지방선거가 있죠. 네,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정부 쪽에서도 주가를 부양하는 정책에 대한 강력한 어필을 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화해 모드, 이렇게 대화 모드의 국면으로 들어서고 지수가 반등했기 때문에 정책적 푸시를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4월 말 5월 달은요. 정부 정책, 정부 여당의 정책주가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종목을 우리 시청자님들께 준비해 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위원님께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들 짚어주셨는데요. 본격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종목들 빨리 만나봐야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급등주는요. 삼성 SDI입니다. 오늘 50일주 신고가 경신 나오기도 했고 최근에 수급도 계속해서 붙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3개월 사이에 90%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느덧 앞자리가 6자가 됐는데요. 우리 2차전지 쪽으로 삼성 SDI 어떻게 보시는지 관련된 순풍이 또 2차전지 소재단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을까요? 삼성 SDI가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죠. SK 이노베이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개의 기업 중에 왜 삼성 SDI만 오를까요? 이것도 우리가 먼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작년 하반기였죠. 에코프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당시 에코프로를 강조드리면서 함께 강조드렸던 게 삼성 SDI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온이 있습니다. 배터리 3개의 기업 중 유일하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게 삼성 SDI입니다. 왜 이럴까요? 네, 당시에도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삼성 SDI는 경쟁사 LG와 SK와 차별점이 있습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비중을 늘려왔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북미 시장에서 지속적 매출을 냈고 여기서 프리미엄이 발생한 것입니다. LG와 SK의 경우엔 EV, 전기차향 배터리 쪽에 집중을 많이 했죠. 특히나 SK이노베이션은요.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온은 99%가 EV 쪽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주가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요. 삼성 SDI의 경우에는 EV 향도 있지만 ESS,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 저장 장치. 데이터 센터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로 공급되는 전기가 0.001초라도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옆에서 보조를 해주는 보조 배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 보조 배터리가 대용량으로 들어가는 게 ESS죠. ESS가 엄청 잘 팔립니다. 자, 또 삼성 SDI는 2027년도에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이미 2020년도 때부터 집중적인 투자를 했죠. 그래서 배터리 3사 중에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가장 빨리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프리미엄이 붙어서 주가가 레벨업이 된 것이고요. 이제 50만 원을 넘어왔기 때문에 70만 원까지는 아주 쉽게 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삼성 SDI의 특별한 매력 포인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ESS, 또 하나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ESS와 관련된 삼성 SDI 짝꿍이 있는데요. 바로 한중 NCS입니다.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에너지 저장 장치는 배터리를 계속 돌리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열을 잡는 방법이 있죠. 자연 바람을 세게 해주던지 또는 냉각, 순행식 냉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중 NCS가 삼성 SDI에서 만드는 ESS 배터리에 순행식 냉각 장치를 공급합니다. 이 회사의 매출의 70%가 삼성 SDI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 주가가 올라가면 한중 NCS도 오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고 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황화 리튬이에요. 이 황화 리튬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삼성 SDI에 공급하고요.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에 전고체 배터리 전용 양극재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효율이 좋죠. 왜냐면 전해 액, 우리 배터리가 양극재, 음극재, 전해 질, 그리고 분리막이 있는데 이 전해 질이 액체 형태였기 때문에 불안전하고 불이 나고 부피가 컸습니다. 이거를 고체로 만드는 거예요. 이 고체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황화 리튬 통해서 고체로 만드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회사겠죠. 이렇게 되면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배터리 크기를, 부피를 줄일 수가 있게 되고요. 양극재 밀도를 높이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오늘 인광비의 컨빅션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님들께 공약주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게 됐고요. 이 주식은 15만 원권까지 지켜보세요. 삼성 SDI는 70만 원이 넘어간지 지켜보시고요. 70만 원 부근대에서는 1차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제 장기 투자 관점의 투자자님들이라고 하시더라도 매도가 필요합니다. 한중 NCS는 내일 급등 나오면 단기적으로 절반 이상은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15만 원 터치가 나오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삼성 SDI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용 ESS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까지 이 두 가지 프리미엄으로 일단 우리 삼성 SDI에 대해서 70만 원까지도 여력 남겨보자. 그러면서 관련해서 한중 NCS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만나보겠습니다. 이쪽은요, 위원님께서 워낙 강조를 많이 해주셨고 오늘도 오프닝에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데이터 센터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력망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 수요 맞물리고 있는 쪽이잖아요. 10년간 먹거리가 줄지 않을 섹터다라고 하셨는데 대한전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대한전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실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있죠.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장이 끝나고 나서 전환 사채 이제 발행 공시가 나왔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의 단일가로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우선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한전선은 2024년 11월 달 상장사 KG스틸에 1,100억 원 투자를 받게 됩니다. KG스틸이 대한전선에 1,100억을 투자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투자를 할 때 그냥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추후 주식으로 일정 시간 지났을 때, 1년 이상 지났을 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 전환사채 형태로 투자를 KG스틸이 했고 대한전선은 받은 겁니다. 1,100억 어디 썼냐? 시설 투자했죠. 시설 투자 하면서 지금 전선도 쇼티지로서 수요가 많고 공급이 물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2027년도에 이제 해저 케이블 2공장까지 완공이 되게 됩니다. 올해는 이제 분기별 매출이 1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갑자기 이제 시간이 떨어지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투자자님들께서 걱정하셨을 겁니다. 이 물량은 이제 11,000원 가격대 투자했으니까 지금 치면은 한 300% 넘게 수익이죠. 굉장히 큰 수익인 것은 맞고 또 물량이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한전선의 시가총액이 7조 원입니다. 7조 원짜리 회사에 1,100억 정도 되는 물량을 시장에서 소화를 못할까요? 대한전선이 거래가 한번 터지게 되면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날 상한가를 갔죠. 4월 15일입니다. 이날 대한전선이 터졌던 거래량이 4천만 주입니다. 거래 대금으로 치면 1조 7천억입니다. 1,100억이 큰가요? 아니죠. 작은 물량입니다. 따라서 대한전선은 5월 18일 이제 권리공매도로 치면 5월 16일부터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실적 발표를 이전에 할 가능성이 높고요. 1분기 실적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죠. 4만 원 이하 가격에 눌림이 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비중을 확대할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전선에 대해서 4만 원 이하의 주가가 온다면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과 방송 이후에 함께할 수 있는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오후 7시이고요.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또 제가 다른 방송이요. 이건 이제 TV 방송이고 무료 방송은 TV 방송이 아닌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이 되게 됩니다. 이제 유튜브 검색창에 급등수사본부
임광빈 이렇게 이제 검색하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진행하는 이 방송 이후에 제가 TV 방송 시간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이 방송에서 또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더 디테일하고 딥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신고가를 가는 주식, 실적 좋은 반도체, 실적 좋은 또 전선 주식과 5월달, 이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5월달 우리가 어떤 정부 정책에 공략해야 되는지 준비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방송 이후에 저녁 7시입니다. 무료 방송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임광빈 위원의 수익사건 파일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 주신 대부분의 종목들 목표가 달성하고도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54.4% 상승률이고요. RG노믹스, 에코프로머티 역시도 목표가 달성하고도 40.4% 기록 중입니다. 그 밖에 SK하이닉스와 HD건설기기까지도 상승률 이어가고 있는데 저희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점검받고 가겠습니다. SK하이닉스 먼저 볼게요. 지금 전쟁 리스크 영향 속에서 주가 급락했을 때도 위원님께서는 매수 관점 유지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사실 하이닉스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코스피의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곧 실적 발표도 다가오고 있고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 근접해 있는 만큼 전략 업데이트도 부탁드릴게요. 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르면 호재, 떨어지면 악재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꼭 오르면 호재입니까? 아니면 꼭 떨어진다고 악재인가요? 때로는 주식시장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하시는 또 투자자님들도 계세요. 그런 투자자님들이 때로는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에 흔들려서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하거나 또는 매도하지 말아야 할 타이밍에 매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정해 나가고 고쳐 나가는 과정이 투자에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주식 시장이 떨어질 땐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차트 보세요. 이 차트 좋아 보이나요?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이슈가 반도체의 수요를 꺾어 놓을 수 있을지를 잘 판단해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중동 쪽에서 전쟁이 났고 하이닉스의 매출은 미국 쪽으로 가죠. 북미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지구 반대편 상황에서 일어나는 악재에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같은 사업하는 하이닉스도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 떨어질 때는 한 달 반이고 떨어지지만 주가가 오를 땐 일주일이면은 직전 고점까지 다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최고점 돌파가 나왔죠. 이런 게 이제 대장주의 면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나면 살짝 떨어질 수 있는데 굳이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요. 13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다음 단계는 150만 원이 되게 될 겁니다. 상반기 때는 지금 이 상태라고 한다면 매도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장주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SK하이닉스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한 종목 더 점검 받아볼게요. HD건설기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월 21일에 소개해 주시면서 유럽에서 많은 매출 내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 전쟁 이제 재건 모멘텀 붙으면은 더 갈 수 있다는데 지금 3월에 또 전쟁 리스크 하나 더 터졌거든요. 눈높이 좀 더 높여봐도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쟁보다는 대화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서 원래는 이제 HD건설기계는 유럽 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과 함께 또는 이제 휴전과 함께 있을 재건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재건 관련된 내용으로 모멘텀이 붙은 기업들이 있죠. 대우건설, 현대건설, DL, ENC 이런 이제 건설 주식입니다. 또 삼성, ENA 같은 기업들. 왜 그러냐? 전쟁 끝나고 나면 이란 쪽에서도 재건한다는 거죠. 또 HD건설기계. 만약 미국과 이란이 화해하기는 화해. 네, 완벽한 화해, 완벽한 평화보다는 전쟁이 중단이 되게 되면
당연히 미국은 쿠바 쪽으로 가겠지만 어쨌든 이란 쪽에서는 재건의 이슈가 나올 겁니다. 또 트럼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후보 때부터 끝내겠다고 얘기했죠. 당연히 모멘텀을 받겠죠. HD건설기의 근본은 실적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 20만 원 상향하고요. 보유자분들은 굳이 지금의 시점에서는 매도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D 건설기계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한 종목 더 볼게요. 이번에 볼 종목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2차 전지 보유자분들 요즘 미소가 절로 나오실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이 에코프로 머티 2월에 먼저 잡아주셨죠. 기존의 전략을 넘어선 좀 새로운 대응 시나리오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전략 업데이트 부탁드릴게요. 우리 에코프로 머티가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작년에 적자였어요. 이 회사가. 자, 에코프로 머티가 어떤 사업을 하냐면 양극재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플러스 극을 만드는 방법이 전구체와 수산화 리튬을 합치게 됩니다. 합치게 되면 화학적으로 합치게 되면 양극재가 탄생하게 돼요. 에코프로 머티는 양극재를 만들기 전 단계인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이 고점을 돌파했죠. 8만 원 넘었기 때문에 다음 주가는 목표가 10만 원 상향 말씀드리고요. 보유자분들은 굳이 이 시점에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 목표가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번에는 위원님의 원픽 관심주 만나볼게요. 위원님 오늘 성신양해 가져와 주셨네요.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프롬파스트를 공약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성신양회, 프롬파스트 모두 다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과 그리고 세종 국회의사당 건축과 관련한 정책 테마 주식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 방송에서 다뤄드렸던 삼성 SDI, 한중 NCS, 또 대한전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SK 하이닉스, HD 건설기계, 또 에코프로 머티와는 성신양에는 결이 다른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실적주고요. 이 주식은 테마 주식입니다. 자, 6월 지방선거가 있고 또 5월 달 한 달 정도 남겨둔 이 시점에서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세종의 이제 대통령 새로운 집무실에서 이임식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게 아쉽네요. 우선 오늘 공약주는 성신양인데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제가 7시에 방송을 하죠. 유튜브에 임광빈 급등수사본부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왜 하필 이 공약주 중에, 이 정책주 중에 성신양해가 매력적인지에 대한 그 딥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성신양해는 시멘트 기업이면서 충남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국회의사당 건축 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1차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성신양해 1차 목표가는 13,000원, 손절 가격은 1,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신양회 목표가 13,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앞서도 소개해 주셨지만요. 위원님 무료 방송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이건 TV 방송이고 TV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요. 유튜브와 MTNW 앱을 통해서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검색란에 유튜브 검색란에 급등수사본부 임광빈 검색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이후 저녁 7시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방송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임광빈 위원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급등수사본부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